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지난 5월 6일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6시간 정도 방문해서 베냐민 네탄야후와 베니 간츠를 각각 만나서 미팅을 하고 떠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하루에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6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긴급하게 방문하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공식적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서한지구 합병 문제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관한 협조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중국이 이스라엘의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나 주요 스타트업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제한하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환율, 금융, 석유 등의 다방면으로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총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이 전쟁 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요구한 것일까요? 중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폼페이오가 코로나를 뚫고 득달같이 이스라엘로 달려간 것일까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과연 이 세 나라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은 이스라엘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걱정하는 것인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로 달려가야 할 만큼 중국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경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중국 국유 식품업체인 광밍식품은 이스라엘 유제품 업체 투누바의 지배 지분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 이상에 사들였습니다. 2015년 홍콩에 본부를 둔 상하이 국제항구그룹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하이파 항구와 아시돗 항구를 2021년부터 향후 2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신규 부두 관리권을 확보했습니다. 또 중국 철도 공정 총공사 산하의 자회사와 이스라엘 업체가 설립한 공동 경영체가 2015년 5월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경전철 레드라인 프로젝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6개의 지하역 그리고 10km 이상에 달하는 TBM 터널과 17개의 크로스 통로 등의 공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굴진기는 모두 중국산이고 굴진기의 설치, 성능 시험과 조작 등 전문적인 기술 작업도 모두 중국 측 기술자가 담당하며 지하 터널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계 세그먼트의 생산도 중국 기술자의 지도 하에서 진행된다고 하죠.
이 프로젝트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총 31억 셰켈, 하나로 1조 원 이상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은 IT 등 각종 하이테크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한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하거나 대규모 투자에 나서 왔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이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사는 데 쓴 돈만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액수는 전년인 2015년보다 10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중국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이스라엘 기반의 벤처 펀드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알리바바는 2015년 모바일 지불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QR코드 개발 회사 비주얼 리드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고, 바이두는 이스라엘 R&D 센터를 준비 중이라고 하지요. 중국 최대의 다국적 기업이면서 세계 1위 PC 생산 업체인 레노버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 회사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센터 R&D를 설립하는 등 기술 투자에 나서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의 물량도 아주 많아졌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장점인 IT 관련 물품 중에 반도체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수출 협회에 따르면 2018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가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1,771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 2018년 이스라엘의 반도체 생산 전용 검사 장비 수출도 64% 정도 대폭 증가해서 4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죠. 그동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영국이 큰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영국의 자리에 중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매우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항공사들은 텔아비브로 가는 직항로를 개설하고 부지런히 중국의 사업가들을 이스라엘로 실어 나르고 또 이스라엘 기업가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중국은 이스라엘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스라엘 기업과 교역을 늘려가며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항만 운영이나 경전철 건설까지 관여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3,000개 이상의 첨단 기술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축소판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도 70여 개가 넘죠. 또 이스라엘은 IT, 의료 바이오, 항공 우주, 화학, 다이아몬드, 식품 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이른바 활용하는 제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제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이 몹시 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은 돈과 광활한 중국의 소비자 시장을 제공하므로 서로의 이해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과 긴밀하게 무역 교류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진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분위기와 함께 이스라엘 제품을 보이콧하는 BDS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선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그에 따른 새로운 활로를 찾는 중이었는데, 마침 중국이 다가오니 이걸 이스라엘이 마다할 리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과 기업이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도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상대가 중국일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중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일 뿐이라는 얘기죠. 중국이 원하는 것은 실상 따로 있습니다. 그걸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중국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술입니다. 중국 기업의 기술 빼돌리기는 이미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험을 했고 또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우선은 돈을 투자하고 기술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긴밀하게 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IT, 의료 바이오, 화학, 다이아몬드, 식품 산업 등의 기술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중국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의 항공 시스템과 레이더 및 관련 전자 시스템, 무인 비행기 등 이 방산 기술까지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눈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좋은 먹잇감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 중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의 기업은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중국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를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중국 기업이 이스라엘과 협력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빼내갈 것이고 그 기술은 결국 군사기술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국 신베트의 나다브 아르가만 국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거의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죠. 나다브 국장이 텔아비브 대학교 강연에서 중국 기업의 대규모 이스라엘 투자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첩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사회 기반 시설과 대기업에 투자했는데 이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로 하이파 항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파 항만은 이스라엘과 미국 간 합동 해상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미국 육함대가 자주 정박하는 등 군사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항만 일부에 대한 운영권을 중국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군사 기밀들이 그대로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한창 중국과 전쟁 중인 미국으로서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은 하이파 항구 관리를 중국에게 넘긴다면 그곳에서 미국 함대를 빼내고 미국의 해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전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투자를 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견고한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는 것이죠. 지난 2017년 3월 20일 중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악수를 나누며 카메라를 향해서 환하게 웃는 장면을 보여주었죠. 과연 누구를 향한 포즈였을까요? 바로 2달 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을 향한 일종의 사인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동맹 국가이자 형제 국가로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돕고 공생하는 관계이죠. 그러나 중국은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과 더 좋은 관계를 그동안 유지해 왔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국이 이스라엘에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떼어내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슬픈 얘기지만 실제로 중국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국과의 이런 밀월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권 그 이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죠. 1967년 이전으로 예루살렘을 되돌려 놔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두 나가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압박해 왔던 사람이 바로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견고한 끈이 사실 그때 많이 느슨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미국을 믿고 싶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중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야 할 만큼 중국이 이렇게 정말 갑자기 큰 영향력을 갖추게 될지를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최근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동에서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팔레스타인이나 이란 등 아랍 국가의 편만을 들지 못하게 하려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중국이 이스라엘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방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 왔던 것이죠.
2019년 1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참여하는 것이 정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었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걸쳐서 6개월 동안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2019년 3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아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죠. 그러나 또다시 이번 5월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런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난 5월 26일 이스라엘 정부는 담수화 공장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홍콩 소재 중국 기업인 CK 허치슨 홀딩스 대신 이스라엘 자국 기업인 IDE 테크놀로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15억 달러가 투입되는 세계 최대의 담수화 공장 사업으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정부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중국 투자 배제를 요청한 미국의 압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압력이 있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이런 일에 애당초 중국이 끼어들도록 해서는 안 됐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수화 공장이 세워질 장소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주요 공군 기지,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장, 핵 연구시설과 매우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이스라엘의 인프라, 통신 시스템 등 모든 것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경고를 생각해 보면 왜 중국이 담수화 공장 건설에 끼어들려 했는지 그 의도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정부가 과연 제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동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는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정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국과의 관계는 절대로 같은 가치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며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비판적인 유엔 결의안들에 연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워싱턴 DC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소의 폐쇄를 명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개건 연구원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이스라엘 관련 특별 고문인 시라 에프론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에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정부는 절대로 흘려 넘겨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점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서명하지 마라. 작년 10월 이스라엘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해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를 설립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지가 많은 아주 애매모호한 발표였다. 미국의 압박이 더 커지기 전에 총리가 이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물과 식량, 안보와 같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하며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지금 이때 이스라엘이 미국의 싸움을 거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